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가 10년 후 요양원에 갈지 아니면 집에서 건강하게 살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7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0대부터 70대까지의 선택이 8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3세인데도 매일 혼자 장을 보러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고 취미생활까지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70대 후반에 벌써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이나 타고난 체질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원칙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원칙들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생명 같은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그냥 걷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실 데이터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1번 넘어져서 대퇴골이 골절되면 회복이 어려워 그대로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분들은 이런 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가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다리 근육이거든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빨리 걸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집 안에서라도 걸으시면 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에 햇빛을 받으며 걸으시길 권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울감도 줄여주고 밤에 잠도 잘 오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데 오전 산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30분 집 앞을 한 바퀴 도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고기 드시기입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이 들면 고기는 안 좋다고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2년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적당량의 고기를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우울감도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또한 고기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불완전 단백질이라 근육을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고 70세가 넘으면 더 빨라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최신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높은 편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거든요. 일일에 한 끼는 꼭 고기를 드세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모두 좋습니다.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씹기 힘드시면 다져서 드시고, 소화가 걱정되시면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효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녀들도 50대, 60대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예요. 그런데 부모 돌봄까지 맡게 되면 자녀도 쓰러집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70대 아들이 90대 어머니를 돌보다가 함께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미리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당당하게 말이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물론 완전히 연락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됩니다. 그 정도가 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간병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만약 나중에 돌봄이 필요해지면 전문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 두십시오. 요양보험도 있고 전문 간병인도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남기려고 아끼지 마세요. 형제간의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이 유산 분배 문제입니다. 차라리 살아계실 때 쓰시는 게 낫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혼자 살기 좋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취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돈을 현명하게 쓰기입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던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아껴야 산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쓸 때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요? 소화력이 떨어져서 못 드십니다. 여행을 다니실 수 있을까요? 체력이 안 돼서 못 다니십니다. 그러니 지금 쓰셔야 합니다. 건강할 때, 즐길 수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무작정 쓰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평소보다 좀 더 좋은 식당에서 드세요.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투자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살아계실 때 조금씩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럼 고마움도 직접 받을 수 있고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정기 검진도 받고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운동기구나 안전용품도 사세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미리 아끼는 투자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위해 돈을 써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안전한 집이 요양원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약 60%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과 계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손잡이를 다세요. 변기 옆과 샤워실에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세요. 젖은 바닥은 정말 위험합니다. 문턱도 없애야 합니다. 작은 문턱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시공업체에 맡기면 1일 만에 해결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두우면 위험하거든요. 센서 등을 달아두시면 자동으로 켜져서 편리합니다. 계단이 있으시면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계단 모서리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두시면 밤에도 잘 보입니다. 특히 2층에 침실이 있으시면 1층으로 옮기시길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모두 허리 높이에 두세요. 너무 높은 곳에 두면 의자에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낮은 곳에 두면 허리를 굽히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 곳곳에 작은 의자나 받침대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 앉아서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집 안점검을 하세요. 손잡이가 느슨해지지 않았나, 조명이 나가지 않았나, 바닥에 미끄러운 것은 없나 확인하시는 거죠. 이런 작은 투자들이 나중에 큰 병원비를 아껴줍니다. 1번 크게 다치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회복도 어렵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먼저 화장실 손잡이부터 달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6번째는 약과 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젊은 사람 기준으로 무리하게 낮추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학 용어로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70세 이상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부작용도 젊은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병원의 응급실에 오시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약물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이 약이 꼭 필요한 건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수치가 아니라 증상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생활 습관 개선부터 해보시는 거죠. 세 번째,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을 점검받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매일 걷기, 고기 드시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많은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 검진의 경우 80세 이상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도 느려지고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가족과 상의해 두세요. 연명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이죠. 건강할 때 이런 결정을 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플 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남은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6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걷기. 두 번째, 매일 고기 드시기. 세 번째, 자녀와 건강한 경계 만들기. 네 번째, 돈을 현명하게 쓰기. 다섯 번째,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여섯 번째, 약과 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6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20년이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결정합니다.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몸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면역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돼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상당히 늦출 수 있고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7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80세가 된 지금도 혼자서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지금 81세인데도 매주 모임에 나가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걷기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발만 신고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기 드시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1일 한 끼만 고기 반찬을 추가하시면 돼요. 비싸지도 않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경계 설정이 가장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돈 쓰기는 생각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평생 아끼기만 했으니 이제는 좀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누릴 권리가 있어요. 다섯 번째, 집 안전하게 만들기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돈이 들어도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옵니다. 안전한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진과의 현명한 소통도 연습하시면 늘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은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니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중 40%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만 실천하셔도 그 60%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녀들을 키우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늘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집에서 지내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안심할까요? 반대로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사실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하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직장 생활도 끝내고 이제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30분 걸어보시고, 내일은 고기 한 끼 드시고, 모레는 하고 싶었던 일에 돈을 한번 써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가 빠르거든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빼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한 달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같은 또래의 친구분들께 말이에요. 혼자보다는 함께 실천하면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산책도 친구와 함께 하시고 맛있는 식당도 함께 가보세요.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하시면 더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